지금부터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완선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뺏어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담당 부총재보 정규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2019년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보면 추세 수준을 상회하던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앞으로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도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과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2.7%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재정 지출 확대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성장세 약화, 건설 투자 감소세 확대 등 하방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설 투자의 경우 신규 착공 및 수주 등 선행 지표가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였고 상품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건설 투자의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금년 수준의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DP 성장률이 지난해 2.7%에서 올해와 내년 중에는 2.6%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꾸준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향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투자 확대 등이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중국 및 유로 지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 모멘텀 약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화 등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1.4%, 내년에는 1.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전망치 1.7%보다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국제 유가의 큰 폭 하락과 함께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하방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중 1.4%, 내년 중에는 1.5%로 전망되어 오름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물가 전망 경로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임금 상승세 지속 등으로 비용 측 물가 압력이 증대되거나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물가 오름세가 현재 전망 경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지거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금년의 경우 GDP 대비 4% 내외인 690억 달러, 내년에는
GDP 대비 3%대 후반인 67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전망시에 비해 대외 여건은 덜 우호적이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유지해 나갈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 전망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조사국장 이완석입니다. 2019년 경제 전망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으로 미국, 유로 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 속도가 지난 10월 예상보다는 다소 빨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까지 전망 시기에서 세계 경제는 3.5%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는 글로벌 무역 분쟁, 중국 경제 성장세, 브렉시트 전개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교역도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분쟁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지난해 4분기 중 주요 산유국의 공급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 내외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금년 1월 들어 급락세가 진정되며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당분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등으로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는 금년 중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주요 기업의 투자 재개 등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 중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투자는 신규 수주 및 착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소폭 감소로 전환하겠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3%대의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건설 투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금년 수준의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14만 명 내외, 내년에는 17만 명 내외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 중에는 정부의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만 명 정도에 비해 개선되겠으나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건설 경기 조정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에는 조선업 등 일부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고 관련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늘어나면서 금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금년 중 1.4%, 내년에는 1.6%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1% 초반 수준을 보이다가 5월 이후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하반기에는 1.5%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에는 수요 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무상교육 확대, 전월세 가격 안정세 등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1% 중반 수준의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둔화 등으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750억 달러에서 금년과 내년 중 각각 690억 달러, 670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전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인데요. 뭐 항상 지난번에도 질문드리고 계속 질문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설비 투자가 지금 2018년도 연간으로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7로 확대됐고 올해는 또 상반기가 2.2에서 마이너스 2.1로 급반전하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는 2.9 전망에서 6.3으로 다시 또 급반전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 항상 전망할 때는 이렇게 그 폭이 워낙 그 뭐 정반대로 나올 때도 있고 폭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전망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같은 경우 지금 올해 690억 달러 보셨잖아요. 애초에 2018년 1월 전망이 740억 달러에서 700억, 640억, 620억 달러로 계속 전망할 때마다 줄다가 이번에 69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비투자는 조사국장이 답변을 하고 경상수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변동성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비 투자 이렇게 조정을 한 이유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경기로 인해서 그 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러면서 사양 조정을 했었고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하반기쯤부터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걸로 봤고 이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또 이런 이제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많이 늘어났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 또 그런 것들이 또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는데 상품 수지 중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유가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유가 전망치를 당시에는 76으로 봤습니다. 76달러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유가가 갑자기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가 전망치를 64달러로 해서 한 10달러 이상 이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수출 수입 구조가 되게 원자재가 50%,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원자재가 50%, 자본재가 35%, 소비재가 15%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 자동으로 이 경상수지가 상품 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90억 달러로 다시 내년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수출 개별 상품 수출의 그 약간의 그 둔화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이번에 고용을 조금 줄이셨는데요. 10월 대비해서 조금 어떤 부분이 더 악화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그 제조 같은 경우에는 업황 부진이라든지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올해도 좀 더 지속될 거로 봤고 그래서 좀 지난 10월 전망 대비 그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매경닷컴 전종원 기자인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그 경제 전망이 자꾸 수정되는데 그 정확성 측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는 2.5% 올해 전망을 하고 일각에서는 2.3%도 전망을 하는데 그 내용에도 나와 있긴 한데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뭐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전망이라는 게 한번 전망을 해놓고 계속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대내외 여건이라는 게 이제 계속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뭐 전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에 4차례씩 전망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도 뭐 1년에 공식적으로는 2차례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터림 리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 같은 경우도 지난번 10월에 지난번 전망에 비해서 이번에 1월에 또 상당히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대내외 여건에 맞춰서 전망을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2.6%로 했고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연구소의 평균을 내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IMF는 2.6%, OECD 같은 경우는 또 한국 경제를 2.8%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았다고는 생각지 않고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견해, 전망치, 전제치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철학, 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내외 전망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은행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 2.6%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뉴스토마토 조승이라고 합니다. 그 앞선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작년 10월 경제 전망에서는 이제 올해 성장률을 좀 상고하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셨는데 이번에는 좀 상저하고로 좀 바꾸셨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사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성장률이 그 상고하저였었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그 어떤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상저하고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조금 생각보다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하반기 되면은 이제 개선되는 걸로 봤고요. 또 선박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개선되고 또 이제 건설 투자도 지금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선행지표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에는 상반기가 좀 가장 안 좋고 하반기부터는 좀 그 감소폭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종합해 보면은 올해 성장률은 아마 상반기는 좀 상대적으로 낮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 KBS 황경주라고 하는데요. 방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분기별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오전에 총재께서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근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조사국장이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흐름은 글쎄요 아마도 이제 1, 4분기가 좀 더 안 좋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숫자를 저희가 제시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 1, 4분기가 상당히 높았고 또 4, 4분기가 지금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지만 좀 예상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1, 4분기가 조금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 이후로 조금씩 숫자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 관련해서는 이제 오전에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존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로는 2016년에서 20년 평균으로 해서 잠재 성장률이 한 2.8에서 2.9% 된다. 이제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의 그 생산성, 그다음에 그 생산 요소로 들어가는 자본, 노동, 투입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생산 연령 인구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작업이 끝나면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 개념 자체가 추정하는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인구 구조 변화 추이 같은 걸 감안해 볼 때 상당히 그 잠재 성장률이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2년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저희가 지금 무르익지 않았지만은 2.7%, 2.6%라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 비춰서 볼 때 그리고 또 그게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이 또 어느 정도 변했다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뭐 잠재 성장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그 판단이 오전에 그 발표됐던 금통위 의결문에도 지금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